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과 밤을 가릴 것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9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8도, 포항 영덕 36도, 울진 34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서 37도로 강한 햇빛까지 내리쬐면서 체감온도는 40도를 육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오존과 자외선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해병대는 오는 23일 해병대장으로 연결식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유족과 해병대 사령부는 공동 보도문을 통해 4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들에 대한 연결식이 23일 해병대장으로 실시됩니다.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유가족들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와 유가족들은 연결식 시행 일자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유가족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조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한다.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위령탑 건립이 추진됩니다. 우리는 이 장례 절차의 시작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논 제작업체인 카이의 김조원 사장은 언론 노출을 피해 비공개로 유족들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마리논과 그 모체인 수리오는 도입 초기 단계부터 온갖 결함으로 방산비리의 결정체라는 오명에 시달린 만큼 조사위원회에서 카이 측은 배제됐습니다. 카이가 조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해병대는 2023년까지 마리온 8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기체 결함으로 결론이 나면 추가 도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경찰, 해경 등 지자체의 수리온 헬기 구매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해병대원 5명이 순직한 대형 참사인 만큼 제작사인 카이를 둘러싼 책임 논란과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포항해병대 1사단 내 체육관에 마련된 마리논 추락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습니다. 송 장관이 사고 현장에 있는 포항을 방문하는 것은 사고 발생 나흘만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하지만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리논 사고 유족들이 의전 등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거 아니냐라고 발언한 사실 때문에 일부 유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분향소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주민과 장병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울진 한울원전 4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확인 중인 경락 건물 내부 철판에 대해 확대 조사한 결과 용접 부분 23곳에서 두께가 기준치 미만인 부분이 발견돼 보수 조치했으며 경락 건물의 종합 누설률 시험 결과도 안전 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등급 밸브 부품의 충격 시험 누락 등 부적합 보고사항에 대해선 부품 교체 등을 통해 기술 기준을 충족했다며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1개 후속 검사를 거쳐 안정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11월 8일부터 이틀간 포항에서 열리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주중철 국제관계대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열고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경북이 북방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영일만항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 방안 등 지역의 요구가 반영된 포럼 의제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공공분야 갑질 횡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생활 속 적폐인 공공분야 갑질을 집중 단속해 사회 전반의 갑질 청산 분위기 확산과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간 동안 인허가 비리, 관급 입찰 비리, 금품과 향응수수 등 권력형 비리와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 특혜 제공 등 토착형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경주시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으나 시가지 그늘막 설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주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194개소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중심도로에 살수차 세대를 투입해 물을 뿌리는 등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중심가의 그늘막은 다음 주 중반에야 4곳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너무 늦고 그 수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주시는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문화재 구역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소방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덕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학생의 교육 실습과 견학을 위한 업무 협조와 지역학교의 119 소년단 활동 지원, 소방방재 인재 양성 협력 등으로 특히 안전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덕군 창포리 해맞이 공원에 조성된 빛의 거리가 보수공사를 끝내고 3년여 만에 야간 경관 조명을 다시 밝혔습니다. 빛의 거리는 지난 2007년 조성돼 야간 관광 명소로 인기를 얻었지만 시설이 노후돼 3년 전부터 점등이 중단됐다가 영덕군이 최근 1억 8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벌였습니다. 영덕군은 조명시설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을 만지지 말 것을 관광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야영축제인 2018 국제청소년 캠페스트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열립니다. 20여 개국 청소년 200여 명 등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24일 개영식에는 여자친구와 마마무 등 K-팝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청소년들은 고래불 해수욕장과 대진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해양 체험과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을 견학합니다. 농어촌 민박에 대한 위생 기준이 강화돼 월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방과 위생, 건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복도와 계단, 샤워시설, 화장실도 숙박시설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해야 하고 햇빛이나 기계 건조 등 건조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분석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동안 중소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연평균 3.6%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중소제조업의 노동 생산성보다 2.38배 빠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조부문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2.2배 향상돼 중소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1.83배보다 높았고 이 같은 생산성의 격차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한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